회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 리서치, 데크리, 그리고 ZP 이런 회사를 거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로봇, 증강현실 이런 쪽에서 많이 일을 했었고요. 위쪽에 보면은 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어떻게 보면 너무 딥러닝 이런 쪽에 좀 치우쳐서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사실은 사람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거는 사람처럼 이렇게 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 로봇 기술도 많이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위에 보이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비주얼 슬램이라는 기술을 연구했었고요. 이제 아래에서 보이는 거는 제가 그 ZP라는 회사를 다닐 때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로봇을 이제 엔드 투 엔드로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로봇 인더스트리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봇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면은 보통 B2C 로봇을 많이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 근데 사실 이런 분야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분야고, 아직도 리서치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분야지만, 이거를 일자리로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아직 그 단계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업에서만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그러니까 정말 고객들이 돈을 페이하고 싶은 그런 기술들은 지금 어떤 게 개발이 되고 있냐. 그래서 일단 최근에 물류 쪽, 이제 로지스틱스 쪽, 그리고 메디컬 쪽에서 로봇 기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쪽에서 구매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물류 쪽에 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물류 쪽으로만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게 그 물류 창고에서 쓰이는 실제 많이 쓰고 있는 로봇의 다양한 종류예요. 그래서 뭐 왼쪽 위에 보시면 혹시 이런 분야 좀 많이 친숙하신가요? 아니면 완전히 처음 보는 그런 분야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 같은 데서 보는 이제 HB라고 하면은 아마존 물류 창고에는 실제로 이런 로봇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자동으로 막 물건을 나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HB가 조금 더 발전한 형태의 AMR, 오토메이티드 모바일 로봇,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HB 같은 제가 이따가 이 하나하나 동그라미가 어떤 정도의 로봇이고 어떤 기술이 여기에 깔려 있는지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많은 로봇들이 지금 그 물류 공간이라는 데서, 물류 창고라는 데서 동작을 하고 있고,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챌린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챌린지가 남아 있고, 나중에 이게 한마디로 챌린지가 남아 있다는 거는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HB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마존이나 아니면 중국의 알리바바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그 기존에 사람들이 이게 피킹 에리아라는 데서 작은 물건을 픽업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기술인데요. 기존에는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물건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집어주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 박스 안에 담기는 게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HB라는 게 그 바닥에 이제 매그네틱 테이프나 아니면은 뭐 피두셜 마커, 그리고 비컨 이런 것들이 다 군데군데 설치가 돼서 이 로봇들이 마치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다 모든 물건들을 다 픽업을 해줘서 최종 박스에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인건비를 확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물류창고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거는 초기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센티미터 단위의 로컬라이제이션, 그런 것들이 다 들고 이제 여러 대, 수백 대의 로봇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반 그 옵티마이제이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설치만 되면은 비용 절감이 되는데 설치비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비용을 줄이는가. 그러니까 뭐 매그네틱 테이프를 피두셜 마커로 바꾼다, 뭐 이런 어떻게 비용을 더 절감해서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계속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인더스트리얼 HMD라고 해서 이제 HMD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고요. 그래서 이 물류 창고 같은 공간에서 각 작업자들이 숙지해야 될 매뉴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가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장이 될 수도 있죠. 공장에 가서 내가 뭔가 픽스를 하러 갔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이만한 책자를 계속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런 인더스트리얼 HMD에 대해서 굉장히 니즈가 많아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나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 예전에 개발했던 데크리 헬멧 이런 쪽으로 니즈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그 AR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그런 기술은 크게는 뭐 AR, VR 그런 데도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인베디드 슬램, 비주얼 슬램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 슬램 기술은 예전에는 뭐 이게 좋냐 저게 좋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뭐 칼만 필터 베이스드 그리고 룩 클로저 포즈그래프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다 소프트웨어로 다 ASIC 형태 칩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저런 제품들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어떤 기술이 좋다, 뭐 웨이브 가이드 옵틱스라는 기술이 좋다 이런 걸로 지금 다 거의 정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거를 사람들이 쓰기에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머리에 쓰는 HMD 형태에서 점점 글래스 형태로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계속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베디드 슬램을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매직립, 구글 그런 데서는 할 수 있는데 아직 다른 스타트업들이 점프를 하기엔 너무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이 R&D 비용을 줄이는가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종류의 로봇은 인더스트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뭐 두산에서도 아마 비슷한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며칠 전에 두산에서 우리도 이제 로봇암 만든다 그런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봇암이 기존에는 아까 그거랑 조금 겹치는 문제인데 기존에는 사람이 뭐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이 막 다양한 종류의 물건이 흘러가면은 그 중에서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딱 종류별로 집어서 최종 소비자 박스에 집어넣는 그거를 사람이 하던 거를 이제 로봇 암으로 대신해주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많이 생기고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은 먼저 내가 보고 있는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컨베이어 벨트에서 막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전문 용어로는 식스 다프 포즈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 컨베이어 벨트 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그래도 틀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내 로봇 암을 컨트롤을 해서 그거를 짚고 박스 안에까지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적 보면은 이렇게 집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좋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전통적으로는 로보틱스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 물건이 있을 때 그 포즈랑 로케이션을 파악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로봇 암을 사람이 하듯이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최근 이게 좀 딥러닝 측면에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딥러닝 측면에서 굉장히 브레이크스루가 많이 있어서 이제는 굉장히 정확하게 내가 어떤 물체를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로봇 암도 그 리인포스먼트 러닝 쪽에서 마치 내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적을 하고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로봇을 트레이닝을 하면은 마치 사람처럼 쉽게 집을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아까 처음에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었던 그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도 그거를 오랫동안 했는데 사실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물류 시장에 지금 뛰어들어서 이 로봇이 그 박스 집어서 원하는 위치에다 옮겨주는 게 이게 걔네 사실 그 레베뉴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데 아직도 뭐가 문제가 남았냐 하면은 이렇게 물건 식사 포즈 파악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면 잘 되는데 사실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에 어떤 물건이 들어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이면 또 과자 박스 모양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계속 그 모델이 바뀌는데 사람은 그거를 아직도 여전히 잘 인식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 보는 물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도 아직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아직 사람은 잘하는데 못하는 그런 분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분야에도 좀 챌린지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발전된 형태의 로봇은 요즘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랑 굉장히 비슷한 컨셉으로 우리가 이 물류 시장에서 돌아가는 그런 차량에다가 센서도 제일 좋은 거 넣고 기술도 제일 좋은 거 넣어서 사람이 하는 거를 완전히 대체해준다 이런 컨셉의 풀리 오토메이티드 로봇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몇몇 대기업들이 이런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싸요. 그러니까 진짜 잘 되는데 이게 잘 되는데 결국은 사서 우리 그 효율성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ROI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리턴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 내가 돈을 쓴 만큼 그게 내 수익에 도움이 되느냐 그거를 계속 기업에서는 계산을 하고 거기서 플러스가 나와야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계속 굉장히 좀 자율주행 자동차라 어떻게 보면은 그 궤를 같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고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그 레이버가 있고, 그러니까 그 노동력들이 사람이 됐던 로봇이 됐던,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노동력들이 존재를 하고, 이런 로봇들이 사실은 다 협업을 해서 그 물류 창고에서 원하는 그런 딜리버리를 다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물류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빠르게 할 필요도 없었고. 사람이 원하는 물건을 그냥 배달만 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쿠팡, 뭐 로켓 배송이 뭐 빨리빨리 막 다들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물류창고 매니저라고 생각을 해보면 매니저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이제 로봇들이 생기고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고 그거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저희 회사 소개인데 네,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그 협업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모션 API라는 이 로봇이랑 사람이랑 협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션 킷이라고 해서 기존의 이제 지게차에 다는 레트로핏 센서를 만들어서 그 기존의 지게차가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로 치면은 ADAS 같은 기능을 해주는. 그러니까 요즘 자동차 타시면은 그 자동차에 뭐 레인 키핑 기능도 들어있고 잠깐 핸들 놔도 자동으로 이제 운전이 되고 그런 기능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 기존에 사람이 운행하는 그런 노동력을 클로즈드 룹에 넣어서 옵티마이제이션 해주는 그런 프로덕트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테크놀로지 측면에서는 잠시만요. 시간관계상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주얼 슬램이라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물류 창고에서는 밖에서는 그 차량들이 있으면은 뭐 GPS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있고 GPS가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하고 뭐 그에 기반해서 뭐 지금 주변에 있는 지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뭐 주변에 그러니까 좀 제네시스 같은 고급 모델로 가면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실내에서는 그 공간이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GPS가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주얼 슬램을 통해서 마치 실내에서도 이런 지게차 아니면 물류 차량들이 그런 인도어 GPS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60도 뷰라고 해서 그 아까 레인 디텍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통해서 주변에 장애물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파악을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보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나 크루즈 컨트롤 보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차선 어디에 있고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는 굉장히 그런 비슷한 컨셉의 그런 프로덕트를 이제 물류 창고 버전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 유인지게차에도 제공을 하고 이제 무인지게차 업체들이랑도 지금 협업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비전만 가지고 보통 이제 뭐 자율주행이다 그러면 이제 라이다 가지고서 3D 포인트 클라우드 맵이라는 걸 많이 만들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비전으로 순수 카메라만 가지고 이제 커다란 공간에 대해서 이 3D 맵 만드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맵 크리에이션 관련해서 그 물류 창고 같은 데서 이 맵 크리에이션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이 물류 창고 공간 그 관리자들은 3D 맵을 가지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3D 맵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뭐 재고 관리도 하고 그리고 이거에 기반해서 3D 맵을 만들어서 이런 다양한 로봇들이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려면은 굉장히 비싼 센서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순수 비전을 이용해서 3D 맵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도 커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우팅 관련해서 이 창고 같은 공간에서 예전에는 아까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스피드가 중요하지 않은데 스피드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 같은 공간에서 물류 창고의 그 차량 대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이
그 차량들끼리 서로 트래픽 잼이 생기고 그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가, 그런 게 굉장히 좀 챌린징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솔루션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물류창고에서 AI를 쓸 수 있는 그 에코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빌드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프로덕트는 유인지게차를 또 옵티마이제이션 클로즈드 룹으로 들어오는 그런 센서랑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만든 그 AI라는 기술 자체는 그 다양한 종류의 그 물류창고에서 있는 로봇이나 아니면 시큐리티 카메라, AR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런 기술을 저희는 이제 SDK 형태로 제공을 하고, 그 기술이 적용된 그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은 또 저희 API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최종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 UI까지 제공해 주는 게 지금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하이어링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구글 캠퍼스 서울에도 있고, 마운틴뷰 미국 다운타운에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후반에 좀 많은 부분을 저희 회사 소개에 좀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인더스트리 부분, B2B 부분에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고 요즘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는 것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